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7월 26일 수요일 오후 5시 14분 비트코인 현재 3,770만원대까지 또 한 계단을 내려온 모습이고,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바로 새벽 3시에 FOMC 이제 25bp를 금리를 이제 올리는 지금 거의 이제 98.9%로 25bp 인상 확률 거의 올린다라고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올리고 나서 파월 의장이 나와서 할 얘기,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의 예측대로 이번 7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었고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겠다라는 이런 발언, 이런 비둘기적인 발언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충분히 한 번 더 반등해주는 모습도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어제 나스닥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빠지다가 여기서 지지를 해주고 살짝 또 고개를 든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도 FOMC 오늘 이벤트를 딱 앞두고 살짝 이제 눈치보기성 횡보 장세 이후에 살짝 이제 고개 들기가 나온 것이고, 여기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한 번 더 고점을 또 갱신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계속 고점 갱신하는 패턴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고점을 갱신하고 고점을 갱신하고 여기서도 이제 고점 갱신을 하는데, 중요한 건 갱신하면 할수록 떨어지는 시점이 좀 임박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 이번이 좀 마지막 펌핑, 여기서 고점 뚫어주고 이런 식으로 내리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FOMC가 좋게 이제 파월 의장 연설이죠. 파월 의장 연설이 좋게 나온다 해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안 좋고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뉘앙스 없이 끝나게 되면은 바로 여기서 장 시작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빠질 수도 있겠죠. 새벽 3시에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아마 마감을 하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의 형태는 나스닥도 여기서 2시간분 기준으로 지금 음봉이 이런 식으로 조금 깊게 박히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돌파를 못하게 되면 또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거나 큰 움직임인 또 새벽 3시를 기점으로 해서 좀 나와주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월요일에 이 구간에서의 박스, 굉장히 중요한 하단 지지라인인 29,500달러 이하로 뚫고 순식간에 28,800달러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소폭 이제 반등을 조금 해줄랑 말랑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고 지지해줬던 지지라인을 결국에는 이제 계단식으로 뚫는 그림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어쨌거나 이 구간에서 롱을 이런 식의 반등도 줄 수 있었지만은 여기 저항이 상당히 좀 셌죠. 거의 여기서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을 돌파 시도를 했는데 결국엔 뚫지 못하는 그림이 나왔고, 여기서 이제 음봉으로 이제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롱을 잡았다 하더라도 여기서 손절을 걸어놓은 물량들을 한번 이제 청소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다라고 볼 수 있고, 손절이 되더라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좀 급격하게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내릴 만큼 내린 자리에서 3분봉이나 5분봉 기준으로 양봉이 떴을 때 충분히 약간의 이제 반등, 원래는 이제 내려받고 올라갈 생각이 있으면 빠르게 V자로 메워주는데, 지금 이런 V자 반등은 안 나오고 여기서 한번 주고 줄줄줄줄 흘러내리더니 또 저점을 갱신하고 나서 약간 이제 반등 다운 반등이 조금 나와준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랫꼬리 세게 달아주고 저점 갱신하면서 아랫꼬리 세게 달아주고 결국에는 여기까지 올려줬는데, 여기서 지금 윗꼬리가 또 나왔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 자리가 이제 되는 거고, 여기 저항은 사실상 굉장히 센 저항 자리일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지켜주던 29,500짜리의 저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뚫고 내린 힘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바로 들어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역사적인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탁 걸리고 또 빠지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 하락 이후에 나오는 큰 되돌림 반등이 오늘 새벽에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구간에서 손절을, 어차피 여기 바닥을 잡고 여기를 깨면 안 되죠. 여기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이 추세대로 지금 나름 여기 찍고 나서 역회된 숄더 찍고 나서 올려놓고 있어요. 추세 자체를, 저점을 미세하게 높여가는 흐름이 지금 나와주고 있고, 뭐 고점도 높여놓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화끈한 돌파가 이런 식으로 이제 V자 반등이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나름 지켜주고 있는 이 추세를 이탈을 했을 때가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28861 여기서 찍은 저점을 만약에 이제 다시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면은 반등은 한 번은 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를 다시 갔다는 것 자체가 밑으로 이제 내릴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찍어주고 살짝 반등 주고 이런 식으로 또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또 크게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을 어느 정도 좀 지켜주면서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이 아랫꼬리가 달리는 부분은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나름 이제 저점을 찍은 구간까지 한번 왔다가 여기까지 들어 올려주는 그림 나오고 이후에 이제 빠졌는데,
좀 비슷한 패턴이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번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빠진다든지, 아니면 올려주고 나름 지지해주고 추가 상방으로 가든지, 결국에는 이 조금 과거에 나왔던 이런 패턴들이 또 반복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존의 이 비트코인이 일봉상의 패턴으로 보여줬을 때는 약간 반등 쪽으로 저는 무게감을 좀 더 실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음봉이 여기서 이제 세게 박히고 그 다음에 바로 양봉으로 못 들어 올려주고 한 번 더 박은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려박는 힘이 센 구간에서는 그래도 반등 한 번 주고 그 다음에 또 추가 하락을 준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 반등 줄 때 재료 자체가 FOMC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내려오고 저점 갱신을 여기서 했었죠. 이런 식으로 저점 갱신 하고 나서 좀 강하게 또 들어올리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또 나왔었고, 물론 이후에 더 빠지긴 했지만,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저점 여기 지지를 해줘야 되는 라인을 그냥 깨고 나서 여기서도 꼬리로 한 번 더 깨고 이런 식으로 들어 올렸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 한번 들어 올려주는 단기 반등, 물론 여기 저항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후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이 이후에 다시 여기 저점을 안 가고 지켜준다라고 하면 다시 이렇게 위로 살릴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너무 먼 미래에 이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늘 내일 그 다음에 이번 주 움직임을 예측을 해봤을 때 여기서 바로 들어 올려주는 반등이 있을 수 있고, 한 번 더 저점 갱신하고 들어 올리는 반등, 그 두 가지 정도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랬을 때는 한 번 더 깨게 되면은 결국에는 28,500짜리에서 28,000달러 요 자리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계단식으로 3번을 빼고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세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조금 요런 구간에서 롱을 잡고 짧게 손절이 나가신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내려준다? 그러면 여기서 반등을 잘 잡게 되면은 굉장히 세게 이 정도로 되돌림 위로 비트코인이 5% 정도는 위로 쳐주는 요런 V자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기회가 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겠다. 한 번 더 음봉으로 박아주면은 오히려 롱으로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보고요. 반면에 그런 기회를 안 주고 애매하게 여기서 또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내리고 저점 갱신 하면서 겁주다가 다시 위로 올리고, 요때처럼 굉장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또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밤에 FOMC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변동성이 예측이 된다라는 거고, FOMC 빅 이벤트 전에 차트를 일단은 내려놨다, 이런 식으로 좀 내려놓은 거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반등이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차트가 어느 정도 되돌림을 주면서 지금 29,000달러 29,200달러에서 이 자리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29,800까지 어느 정도 올려줬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FOMC 나오면서 한번 들었다가 빼는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움직임이 안 나오고 제대로 된 반등이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애매하게 지금 올렸다가 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수준으로 올렸다가 윗꼬리 달면서 좀 눌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시간이 5시 27분 정도 가는데 이따 새벽 3시까지 눌리다가, 이런 식으로 눌리다가 FOMC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점 한번 깨자마자 올리는 또 이런 흐름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변동성과 방향성들이 아마도 오늘 밤에 조금 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날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저희는 어쨌거나 이렇게 바닥을 찍는 구간에서 여기서도 롱 들어가서 단기 반등을 먹었고, 여기서도 롱을 들어가서 단기 반등을 먹었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3단 저점 갱신 이후에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롱으로 접근을 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세게 올렸죠.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롱 반등이 또 터져주면서 계속해서 단기 타점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기 타점이 사실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기서 이제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이런 관점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내렸다가 올릴 수도 있고 올렸다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단기 관점 같은 경우는 분봉상으로 우리가 충분히 5분봉이나 3분봉 보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내린 구간에서 이런 아래 꼬리들이 어느 정도 달려주게 되면 충분히 그 이후에 변곡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애매한 구간이 아닙니다. 충분히 내린 구간에서 아래 꼬리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충분히 변곡점 이후로 방향이 한번 좀 바뀌는 그런 구간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올린 지점에서 또 이런 식으로 직전에 양봉을 장악해버리는 음봉이 출현을 하면서 윗꼬리도 심하게 달면서 거래량도 많이 터졌다? 그러면 또 이제 다시 숏 추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기 추세가 차라리 방향을 맞추기가 훨씬 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요런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롱을 잡아서 짧지만 4번의 수익을 낸다라고 하면은 불확실한 방향성을 잡고서, 물론 그게 방향이 크게 터지는 쪽으로 맞으면 그 수익도 클 수 있지만 수익을 못 챙기는 경우가, 아예 수익을 못 챙기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롱을 잘 잡아서
여기서 익절을 안 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빠졌을 때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었던 것도 손절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롱 잡고 여기에 손절을 걸어놓고 나는 이렇게 큰 반등을 볼 거야. 물론 이게 나왔을 때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이런 구간에서 얻을 수 있는 짧은 수익들이 오히려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고 안전하게 좀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 물론 조금 퍼센테이지가 줄어들고 작기 때문에 성에 안 차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레버리지를 좀 높게 써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단기적인 접근을 했을 때 상당히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래서 단타가 굉장히 유리한 이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이런 구간에서 잡았으면 충분히 단기 롱 수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기도 충분히 수익권 주고 이런 식으로 빠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지지받았고 상방으로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수익을 볼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로 나왔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인 접근이 좀 유효하고 그러면 언제 장기로 봐야 되냐. 일단은 차트에서 나오는 이런 흔적들 장기 추세선의 저항 자리와 지지 자리 요런 자리에 왔을 때는 우리가 조금 길게 봐도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 여기서부터 상승 나올 때는 거의 뭐 1주, 2주, 3주, 4주 한 달을 이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이후에 내려가는 구간은 좀 필연적으로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빠질 만큼 빠진 구간에서 우리가 나름 어느 정도 이제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충분히 내려온 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롱 관점을 봐도 되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이 하방 추세가 어디서 멈출지는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계단형으로 여기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깨고 바닥을 네 번을 깨고 그 다음에 들어올렸거든요. 그러면은 뭐 통상적으로 이번 파트에서도 바닥을 네 번 정도 깨는 여기서 한 번 깼죠. 일단 한 번 깨고 또 깨고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했을 때 얼추 또 이 추세선 하단으로 가격이 좀 수렴한다. 그럼 이 정도 구간 오면은 또 롱으로 한번 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구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이 왔을 때는 우리가 좀 장기 포지션으로 들고 가도 되겠지만은 지금은 충분히 우리가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서도 수익을 쌓아 나갈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월 24일 18시 52분 18시 52분에 롱을 드렸죠. 7월 24일 여기서 이제 급락 빵 터지고 나서 여기서 롱 잡아서 충분히 이 정도면은 여기서 롱 잡고 여기 손절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롱을 들어가더라도 손절은 잡고 항상 들어가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손절 났다 해도 여기서 찍고 들어올리는 이 반등에서 손절 난 거에 몇 배 이상으로 또 수익을 볼 수가 있었고 여기서도 롱을 잡아드렸죠. 이게 이제 어젯밤입니다. 7월 25일 화요일 12시 12분 여기죠. 여기 여기서 저점을 찍고 반등 주고 난 이후에 줄줄줄줄 흘러내려서 여기를 갱신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아래꼬리 달아주면서 그러니까 이 패턴은 저점 찍고 한 번 더 찍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손절 딱 잡고 롱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롱을 진입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점이 중요한데 여기서 롱 타점 잡아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저점 한번 갱신을 해놓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때 29,350에서 29,400짜리 29,300짜리까지의 단기 되돌림은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보시면 이후에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고 나서 굉장히 느린 속도긴 하지만 그래도 야금야금 올라가면서 고점 갱신하면서 오늘 29,400까지 찍어준 거죠. 그 다음에 또 눌리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단기 관점상으로는 이 박스 안에서 내리면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또 여기까지 밀리면은 또 롱 자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서 지금 잘 받쳐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받쳐주는 모습이 지금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도 롱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짧게 여기 요 정도 꼬리나 여기 꼬리 여기 이제 저점을 손절을 딱 잡고 롱을 들어갔을 때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위로 이제 쳐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손절 딱 잡았으면은 위로 한번 쏴주면은 여기서 요런 식으로 여기 고점 정도 29,280 정도 딱 이제 찍어주고 또 단기적으로 찍어주고 또 빠진다든지 이런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 요때랑 비슷하게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타점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10시 35분에도 이런 식으로 아래꼬리 달려주는 구간에서 물론 요런 구간에서 처음 아래꼬리 달리는데 요때도 충분히 롱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요런 구간에서 손절이 좀 나갈 수는 있습니다. 나갈 수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여기서 롱 잡아드렸고 엄청나게 쐈거든요 위로. 물론 우리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익절을 해야 되고 익절 목표치는
2918령 정도 목표로 해서 롱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이제 내려박았기 때문에 V자로 회복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해줄 수 있는 구간이고, 이 정도 오면 다시 또 내렸다가 올라가든지 그대로 빠지든지 흐름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목표가를 설정을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터무니없이 위로 여기까지 고점까지 넘겨버리면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차트를 그리게 되면은 지금 저점을 깨고 박스를 만들고 박스를 깬 이탈한 상황에서 숏을 굉장히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도. 그러면은 이런 흐름이 나와준다든지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이런 데서 또 숏을 들어가거든요, 이런 하방을 보고 개미들이. 그리고 손절을 여기 꼬리나 여기 꼬리를 잡아 놓겠죠. 왜냐면 여기를 뚫는 순간 이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걸 이용해서 세력들이 여기서 숏 잡은 애들을 일부러 위까지 끌어올리면서 스탑 로스를 터트리는 거죠. 손절 거르는 거를 그냥 터트려버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고점은 안 깨겠지. 근데 깨버리죠. 깨자마자 또 이런 식으로 내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숏을 잡은 고 레버리지 물량들을 지금 터트리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반면에 큰 방향성을 롱으로 가려고 하는데 롱이 너무 많이 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겁을 몇 번 주게 되면은 가는 척하다 안 가고 가는 척하고 안 가고 이러면은 롱을 들고 있기도 불안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방으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익절해라, 그런 사인일 수도 있어요. 그냥 롱 들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롱 잡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줄 때 먹고 나가라, 그래 놓고 나중에 찐으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각자 나름대로의 정확한 좀 기준을 세워놓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롱으로 볼 거고 크게 먹을 거고, 여기까지는 내가 용납을 해줄 수 있다. 여기까지 내려오는 구간마다 분할로 좀 사면서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여기만 깨지 않으면은 롱으로 홀딩, 뭐 이런 뭐 원칙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나는 아싸리 여기 저점 갱신 나오고 나면은 28,500에서의 크게 반등을 노려본다든지, 아니면 나는 숏으로 볼 거고 방금 찍은 이 고점 자리는 깨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로 올라오는 자리에서 숏을 모으고 이렇게 하방을 본다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좀 원칙을 세워놓고 매매를 해야 후회도 없고 차라리 또 안전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매매 노하우와 차트 분석 내용들, 실시간 진입 단타, 진입 시점 이런 거 이제 받아보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특급 정보방 100% 무료니까 이쪽으로 이제 입장을 하셔서 정보를 받아보시면 되고, 어제도 영상 올리고 나가지고 영상 이제 쭉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 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업로드 하고 있는데 29.5K가 깨진 거죠. 근데 이제 29,000달러 찍자마자 또 이제 18시 52분에 최저점 반등론 진입했다고 여기도 이제 설명을 드렸죠. 18시 52분. 요거 아까 말씀드린 그때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롱 단기 수익 30% 수익.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99%까지 지금 10배밖에 이제 레버리지를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99%까지 좀 수익 인증이 올라오고 있고, 도지도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렸던 코인이죠. 보시면 7월 23일 일요일에 도지코인 이렇게 이제 일봉 설명드리면서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고 잘 올라가고 있고, 지금 트위터 로고를 바꾸면서 조금 트위터 쪽이랑 도지코인이 뭔가 엮일 수 있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좀 더 올라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가 빠지는데도 도지는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금 물론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어느덧 이제 100원을 뚫고 110원을 좀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단기 추세를 좀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일단 비트가 지금 박스 하단을 깨고 지금 28K까지 보고 지금 올라오고 반등을 해주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도 도지는 지금 안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기 때문에 원화 기준으로 단기적으로 여기 이제 97.6원 정도, 요 정도 추세만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왜냐면 이 추세가 지금 여기 이 매물을 오랜 시간 바닥에서 매물을 지금 삼각 수렴 형태로 뚫어놓은 구간이고, 이 밑으로 다시 내려가게 되면은 애써서 여기서 차트 만들면서 여기서 좀 뚫어놓은 거를 다시 되돌린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 추세를 좀 지켜주면서 가줘야 97.6원 정도는 좀 지켜줘야 뭐 좀 밀리다가 다시 올라가 이런 패턴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이 추세 라인을 저점 높이는 이 흐름 자체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빔이 하나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슷한 형태로 빔이 아직 제대로 좀 터진 모습은 아니다. 최소 요 정도 빔 여기서 이제 올려 쳐줬을 때 그래도 이제 120원 정도는 한번 치고 내려와야 좀 나름 상승이 좀 나왔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도지도 일요일부터 좀 강조를 드렸었던 그런 코인입니다. 월요일자 영상에서도 도지,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네트워크 이런 거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래서 도지도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이 올라왔고,
뭐 또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또 숏으로도 진입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숏으로도 26% 수익, 이런 식으로 좀 위아래 타점 나오는 대로 잡아서 저희가 최대한 안내를 해드리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위터 리브랜딩을 하면서 이제는 트위터가 아니라 X로 불러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트위터 리브랜딩과 도지 결제 도입이 또 예상이 된다, 이런 약간 이제 기대감 때문에 또 도지가 살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트위터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개인적으로 그 암호화폐는 도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금융관리 기능 추가라는 그런 또 청사진도 이미 얘기를 한 상황이고, 결국 결제와 브로커리지 기능도 탑재를 할 것인데, 그러면은 도지코인이 어쨌든 간에 트위터 안에서 쓰여질 어떤 쓰임새 자체가 굉장히 좀 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도지코인은 어차피 주봉상으로도 지금 땅바닥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좀 더 긴 관점으로 봤을 때 짧게는 요 정도 펌핑, 130원 정도의 펌핑을 볼 수도 있겠지만, 길게 터지면 여기까지 200원까지 찍고 내리는 이런 펌핑도 시기적으로 지금 나올만한 구간이다. 요 정도 쉬어갔다가 위로 쏘고, 지금 굉장히 오래 쉬었거든요. 위로 한번 쏠 때가 됐을 수 있고, 그 재료 자체가 일론 머스크 입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트위터랑 조금 이제 복합적으로 연관이 돼서 좀 더 강하게 폭발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리플 이후로 조금 리플 정도의 이런 강력한 펌핑을 기대를 우리가 이제 도지코인한테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잡코인 중에서는 여전히 세타퓨엘 요런거 아직 올라가지가 않았죠. 지금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이 자리에서 상당한 거래량으로 밑에서 들어와줬는데 제대로 지금 쏴준 게 없기 때문에 요런거 요런 식으로 W 그리고 위로 쐈을 때 최소 그래도 이제 100원까지는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댓글 남겨주신 이캐시 한번 보겠는데, 이캐시는 나름 최근에 여기서 저점 갱신 하고 나서 나름 여기서 비명을 한번 질렀습니다. 기술적 반등을 한번 주고 지금 빠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직 이런 거 안 나온 게 이런 거 나올 확률이 높지, 이미 이런 거 나온 거는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한번 비명 지르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근데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이제 내려가면은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살짝 이제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더 눌릴 수 있고, 요런 거는 주봉상으로 좀 양봉 들어왔을 때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보는 게, 약간 연속된 음봉으로 주봉으로 이제 빠지게 되면은 지금 아직 빠지는 중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빠지다가도 여기서 양봉 들어오죠. 여기서도 양봉 들어오죠. 그러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짧게는 2주, 길게는 여기 4주까지 붙여주면서 상승을 해주고, 여기서는 거의 8주 정도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내려오다가 주봉으로 양봉이 떴다, 그게 이제 반전 시그널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정도까지 한번 또 채워주는 0.045 정도까지 채워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요렇게 한번 좀 비명 지른 코인은 추세가 좀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재매수하는 게 좋고, 최후의 마지노선은 0.02 647 정도는 좀 지켜줘야 됩니다. 이게 깨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데, 사실 여기 저점 깨고 내려간다라는 건 거의 상패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워낙 지금 소수점 단위로 쪼개져서 가격대 자체가 좀 말도 안 되는 가격이고, 말도 안 되는 조금 잡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잡고 펌핑의 느낌으로 여기서 이제 펌핑이 나온 거였기 때문에, 이런 거보다는 아직 안 올라간 코인들 주목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보시면은 썸씽 이런 것도 아직 올라간 게 없죠. 지금 이런 것도 충분히 한번 이렇게 쏘고 내려올 수 있고, 지금 카이버 네트워크도 주봉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제대로 안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디카르고 이런 것도 아직 제대로 뭔가 좀 보여준 게 없죠. 물론 올라가면은 내려오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피레침 앞정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도로 내려오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 이런 거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한 60원 정도 치고 내리는 그림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좀 묵직한 코인 중에서 좀 메이저 알트입니다. 체인링크 이런 것도 시총 지금 5조짜리인데 이 정도로 좀 체인링크도 좀 바닥을 다졌으면은 좀 묵직하게 올라갈 만 하거든요. 좀 거래량도 좀 많이 터졌고, 여기서 올려놓고 음봉 하나 들어오고 있지만, 저는 좀 길게 봤을 때 이 체인링크도 좀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들고 갈 만한 코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 거래량 기준으로 땅바닥에서 이 정도로 거래량을 꽂아준 이후에 여기랑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그러면 좀 더 최소한 12,000원은 일단 찍어줄 것 같다라는 관점이고, 길게 보면 이것도 반감기 펌핑이랑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좀 힘을 보여줬을 때 지금 이 구간에서 너무 오래 횡보를 했고,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굉장한 매집을 또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나름 저점 가격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여기서 이제 수평을 그리면서 옆으로 이제 빼주고 있고, 결국에는 옆으로 빼게 되면은 위로 이제 쏘는 구간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런 거 체인링크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짧게는 원화 기준으로 14,000원 정도 볼 수는 있는데, 조금 길게 보시면 되면 여기 매물대 한 2만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일론 머스크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게 새롭게 개편을 하면서 도지코인도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단지 도지코인만의 호재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리플의 소송이 좋게 끝나는 게 이 코인 시장 전반의 좋은 호재라고 하면은, 만약에 트위터 상에서 이제 도지코인이 뭔가 금융 시스템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모든 코인계, 그러니까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 쪽에도 굉장한 좀 좋은 뉴스로서 제2, 제3의 도지가 또 나올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기업들과 협력하는 프로젝트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 세계적 수준의 부자가 도지 파더임을 자처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코인 쪽으로 계속적으로 뭔가 언급을 해주는 이 사태 자체가 좋은 거다. 약간 이제 코인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일론 머스크를 고마워해야 될 때는 고마워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많이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아프게 한 코인이기는 하지만, 과거는 과거고 중요한 건 또 지금부터 미래 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까지가 또 중요한 건데, 어차피 바닥을 찍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올라갈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상승 흐름을 좀 더 펌프질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명 인사들이 코인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조 채권왕 빌 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스닥이나 미국 증시가 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떨어질 것이다, 요런 예측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월가 큰 손들도 지금 빅테크 기업들 실적 앞두고 있고 FMC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여러가지 좀 불안감,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어차피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기술주들을 대거 정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주간 순매도 규모가 2020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고, 기관들이랑 헤지펀드들이 엄청난 양의 주식을 매각을 했고, 대부분이 대형주와 기술주에 좀 집중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손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 차트적으로도 나스닥이 이 정도로 고공행진을 하는 이런 고점에서의 큰 손들이 매도를 했다고 하면은, 이후에는 차트가 무너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개미들까지 팔면서 패닉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좀 이제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고, 나스닥에 비해서는 비트코인이 좀 더 선제적으로 빠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왜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비트만 빠지냐, 이게 아니라 비트가 먼저 움직이는 걸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반대로 비트가 먼저 또 바닥을 찍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비트는 올라가는데 나스닥은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요런 흐름, 지금 플랜 B가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이 파란색 흐름 뒤에는 초록색 강세장, 지금 파란색 흐름 뒤에 초록색 강세장이 항상 나왔었는데 지금 파란색 구간에 와 있고, 이제 초록색 강세장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에서 조금 뭐 하락이나 조정 장세가 나온다 해도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반감기랑 맞물려서 큰 폭의 상승, 그리고 상승이 나왔을 때는 항상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69,000달러 돌파, 그랬을 때 이제 비트코인 100K 10만 달러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올 수가 있다. 조금 장기적 관점이겠죠. 그래서 바닥을 찍은 구간이 이제 빨간색 흐름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 이후에 상승 흐름으로 돌아서는 구간, 그 다음에 급격한 이제 상승 랠리 구간, 그리고 알트들도 이런 구간에서보다는 이런 구간, 급격하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돌림 펌핑이 좀 나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알트들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 보인다. 비트가 선제적으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필두로 한 이제 알트들이 좀 움직여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흐름 안에서 이런 이제 약간의 이제 조정들은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최악의 경우에는 여기 쌍바닥,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찍으면서 뭐 26,000달러까지도 빠졌다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상 저는 이제 내리면 내릴수록 반등도 세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려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저점 갱신 하면은 또 이런 식으로 N자를 그리면서 저점 갱신 하고 또 반등 세게 나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반등 타점에서 최대한 좀 수익을 보고
좀 유연하게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또 숏도 쳐보고, 너무 많이 내렸다 저점 갱신하고 극도의 공포 구간에서 V자 반등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3분분 5분분 기점으로 양봉 마감을 보면서 또 롱을 진입했을 때 충분히 또 수익 타점도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지금은 유연하게 대처해야 될 그런 구간이라고 보이고, 굳이 추세를 좀 따지자면은 여전히 아직은 하락 추세로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거나 여기서 고점을 찍고 계속 빠지고 있는 추세는 맞으니까.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그 추세도 끝나면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구간이 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빠진다 해도 그렇게 크게 급격하게 뭐 공포의 빅쇼트 요런 것보다는 빠지고 나서 저점 갱신하고 나서 살짝 다시 올리고 뭐 요런 식의 흐름 보여주다가 때가 되면 또 크게 올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걸리는 것은 나스닥이 빠지게 되면은 좀 크게 하반기 내내 좀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이고, 만약에 이제 그런 분위기로 비트도 추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월봉 관점에서 상반기에 올렸던 걸 어느 정도 하반기에 반납을 하는 지루한 장세, 이후에 이런 식으로 올려치는 이런 그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좀 단기적으로 그때그때 포지션을 진입해서 빨리빨리 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매가 지금은 유효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오늘 특히 FOMC 기점으로 해서 좀 굉장히 흔들기가 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추세 지켜주면서 이제 위로 쏠 수도 있고, 한번 아래 저점 이제 깼다가 들어 올릴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롱을 볼 때는 이 추세 라인을 좀 손절을 잡고 롱을 보시는 게 맞고, 만약에 이걸 이탈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저점 갱신하고 나서의 반등을 노려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좋은 타점들을 잡아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오늘 밤에 주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좀 최대한 좀 짧게 찍어보려고 했는데 조금 설명이 길어졌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1.25배로 재생시키면서 보시기를 권장드리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그 다음에 파월의 연설 내용, 네, 그 다음에 이제 새벽간에 나올 비트의 움직임, 새벽에 좀 비트가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분석을 해서 내일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이지만 저희가 이제 월수금 올리고 있는데 조금 이런 빅 이벤트가 있을 때는 좀 빠르게 올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금 오늘 같은 날에는 굉장히 큰 흔들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반면에 또 그만큼 재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안전하게 하시길 권장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